멜론과 우유, 둘 다 몸에 좋은 식품인데 함께 먹으면 속이 불편해진다? 오늘은 이 의외의 조합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멜론과 우유? 함께 먹으면 왜 문제일까? 멜론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 후에 더부룩함을 호소합니다. 멜론은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유는 단백질과 유당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둘이 위에서 만나면 소화가 복잡해지죠. 특히 이유속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멜론과 함께 섭취할 때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멜론의 당분과 우유의 유당이 발효 과정을 일으키면 가스가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워요. 이런 음식 궁합은 개인차가 크지만 꽤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멜론과 우유를 따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멜론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면 문제가 훨씬 덜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같은 건강식품이라도 함께 먹는 조합에 따라 체내 반응이 달라지니 적절히 분리해서 즐기는 것이 좋겠죠? 멜론과 우유의 소화 과정. 멜론은 대체로 소화가 빠른 편이지만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해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위에서 다른 소화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과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멜론의 섬유질과 우유의 유당이 만나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속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가스 생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유당을 분해하며 발생시키는 가스가 더부룩함과 복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결국 멜론의 빠른 소화와 우유의 느린 소화가 충돌하면 속이 편안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소화를 돕고 싶다면 멜론을 먼저 섭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우유 등을 마시는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먹는 순서나 시간 간격을 두면 소화 효율이 높아져 불편함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액과 효소의 상호작용. 위액의 산도가 높을 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과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멜론의 당분이나 효소가 우유 단백질 분해 효소와 충돌해 서로가 제 기능을 온전히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 충돌 현상은 과식이나 혼합식으로 더욱 부각되어 복부, 팽만감을 심화시키죠. 장이 예민한 분들의 경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설사나 복통까지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관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처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 때문에 멜론과 우유를 따로 먹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효소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어 속쓰림이나 가스 생성도 줄어듭니다. 결국 위액과 효소의 상호작용을 존중하는 식습관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복합 요인. 사실 멜론과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품 조합에서도 위장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음식 궁합과 함께 작용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과식을 하거나 너무 빠르게 먹으면 어떤 음식 조합도 소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장 운동 역시 둔해져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더부룩함이 악화될 수 있죠. 우유 알레르기나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소화 문제 외에도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멜론과 우유만 탓하기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써서 어떤 음식과 조합이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파악하면 스스로 맞춤형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여러 요인이 겹쳐야 나타나는 불편함인 만큼 전반적인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론의 영양소,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 멜론은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해 적당량 섭취 시 장운동에도 도움이 되죠. 잘 익은 멜론을 단독으로 먹을 때가 영양 흡수와 소화 측면에서 가장 좋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 마실 때는 과다한 땅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멜론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공복이나 식사 사이 간식으로 즐기는 것이 좋아요. 멜론과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보완되어 완전 간식으로 손색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멜론을 통한 수분 보충이 유용하지만 우유와 함께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멜론이 가진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 단독 섭취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우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좋은 식품이지만 락토스 분해 능력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특히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섭취 후 심한 가스와 설사를 경험할 수 있죠. 이럴 땐 락토스가 제거된 우유나 두유, 아몬드 밀크 등의 대체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단독 섭취가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과일과 꼭 섞어 마시고 싶다면 바나나나 오트, 꿀 정도가 비교적 무난한 궁합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우유를 마시면 하루 중 칼슘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저녁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유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양과 섭취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함께 먹으면 쏙 편해지는 다른 과일 유제품 조합. 멜론과 우유는 피해야 하지만 바나나나 베리류와 요거트 조합은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파파야에는 소화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해서 유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부담이 적은 사례가 많습니다. 딸기와 요거트는 비타민C와 칼슘이 서로 흡수를 돕는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죠. 블루베리와 우유로 간단한 쉐이크를 만들면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궁합이 모든 사람에게 최적은 아닙니다. 개인별 장내 미생물이 달라서 반응의 차이가 있거든요. 직접 시도해보고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습관이 쌓이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 유제품, 조합을 찾게 됩니다. 다양한 과일과 유제품을 조합해보되 소화가 어려운 것은 피하고 부담 없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멜론 우유처럼 서로 맞지 않는 조합을 피하면서 다른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화를 돕는 습관과 식단 구성. 음식을 꼭꼭 씹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면 위산과 효소 분비가 예측 가능해져 위장 부담이 줄어들죠.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가스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소화 장애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위장 기능도 전체적으로 개선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면 소화 능력이 올라가 불필요한 복통이나 더부룩함이 덜해요. 특정 음식끼리 소화가 충돌할 것 같다면 식사 간격을 넉넉히 두거나 단독으로 먹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습관화하면 체내 소화력이 꾸준히 향상되어 속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살펴본 음식 궁합. 음식 궁합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도 많지만 아직 확정된 이론보다는 경향성을 보는 단계입니다. 각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와 효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생화학적 원리에 의해 결정되죠. 멜론과 우유 관련 임상실험에서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두 식품을 함께 먹을 시 복부 팽만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개인별로 달라 음식 궁합 효과도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결국 자신에게 불편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식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음식 궁합에 대한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참고하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가장 충실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겠죠? 멜론, 우유, 마차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멜론을 먼저 먹고 최소 30분 후 우유 섭취를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면서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개인별 장 상태가 다르므로 여러 방식을 시도하면서 나만의 식사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사 일지에 먹은 시간, 음식 조합, 이후에 속 상태를 적어두면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몸이 힘들어한다면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불편함이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관찰하다 보면 의외의 알레르기나 질환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멜론과 우유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생활 개선이 더 큰 목표라는 점 잊지 마세요. 결국 식사는 즐거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작은 습관 변화로 속이 편안해지고 식탁이 행복해진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궁합에 따른 위장 장애 발생률을 분석한 연구로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함. 우유 섭취 시 락토스 불내증 현상과 식이 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유당 소화 능력의 개인차를 강조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